고등학교 3년.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이죠. 하지만 김다윤에게는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휴대폰이었어요. 단톡방에 또 무슨 메시지가 올라왔는지, 자신을 향한 악플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야, 김다윤 오늘도 또 그 촌스러운 옷 입고 왔네. 박소영의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웃음 이모티콘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윤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입고 온 옷은 언니 다율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울 보기가 무서워졌어요. 김다윤 사진 올려봐. 우리가 평가해 줄게.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윤이 대답하지 않으면 더 심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반 전체가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자신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죠. 선생님들은 모르고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박소영이 다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각도가 이상하게 찍혀서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나왔습니다. 키읔 진짜 웃기다. 먹는 것도 이상하게 먹네. 저 표정 뭐야? 개웃김 키읔.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다윤은 급식을 먹다가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모두 단톡방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다윤은 언니 다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 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율은 동생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고 밥도 잘 안 먹었거든요. 하지만 다윤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박소영 무리가 다윤의 사진을 합성해서 이상한 사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얼굴은 다윤인데 몸은 다른 사람 사진을 붙여서 우스꽝스럽게 만든 거죠. 와, 이거 완전 작품이다. 키읔. 다윤아, 이거 보고 기분 어때? 단톡방은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윤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학교에 나오기 싫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다율이 우연히 다윤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다윤이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침대에 두고 간 거였어요.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려서 뭔가 싶어 확인해 봤는데 그 순간 다율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동생이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다율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다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 다윤이 당하고 있는 괴롭힘의 실상을 알고 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단톡방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거든요. 다윤아, 언니가 해결해 줄게. 다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다윤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다윤은 여전히 우울한 표정으로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단톡방에서 자신을 놀리는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아예 단톡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다윤아, 오늘은 꼭 점심 먹어야 해. 알았지? 다율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실 요즘 급식 시간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박소영 무리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한 다윤은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박소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다윤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단톡방 이야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위축됐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윤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 가는 게 마치 사형장에 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박소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박소영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다윤을 쳐다봤습니다. 다윤은 시선을 피하며 급식줄에 섰어요. 야, 김다윤. 어제 사진 잘 봤어. 박소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다윤을 쳐다봤어요. 다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부끄러워해? 사진 예쁘게 나왔던데. 박소영의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다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급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박소영이 다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윤을 둘러쌌어요. 야, 너 밥 먹는 모습도 참 웃기더라. 어제 사진 보니까 키읔키읔키읔 진짜 개웃겼어. 침까지 흘리고. 다윤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귓속말 소리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공기밥 더 달라고 해봐. 내가 얼마나 먹는지 보고 싶어. 박소영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그럼 우리가 대신 가져다 줄까? 박소영이 다윤의 식판을 들더니 공기밥을 더 가져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를 가져온 거예요. 자, 다 먹어봐.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보자. 다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배는 부른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면 더 큰 곤란을 당할 것 같았어요. 빨리 먹어.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윤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먹지도 못하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먹으려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왜 안 먹어? 맛없어? 박소영이 계속 재촉했어요. 다윤은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면서 식판을 엎어버린 거예요. 쿵! 큰 소리와 함께 밥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윤을 쳐다봤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소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다윤은 중얼거리며 급식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박소영이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다윤은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학교 생활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학교에 나와야 할지 막막했죠. 급식실 사건 이후 다윤은 이틀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살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학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단톡방에는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김다윤 완전 폭발했던데 키읔키읔키읔. 진짜 미쳤나 봐. 갑자기 식판 없고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다윤은 휴대폰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학교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이상한 아이로 볼 것 같았거든요. 다율은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째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다윤아, 언니랑 이야기 좀 하자. 다율이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율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언니, 나 이제 학교 못 가겠어. 다윤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율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동생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언니한테 말해봐. 혼자 견디지 말고. 너무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어. 창피할 게 뭐 있어? 언니는 내 편이야. 다율의 따뜻한 목소리에 다윤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단톡방에서 당한 괴롭힘부터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율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생이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다윤을 달래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내가 너무 약해서. 약한 게 잘못이야? 그 애들이 잘못한 거지. 다율은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다윤은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해결해 줄게.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다율의 말에 다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언니가 나서면 나만 더 힘들어져. 그럼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다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싸우자니 무서웠고 참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율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박소영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윤만 더 힘들어질 게 뻔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율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윤이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면서 말이죠. 다윤아, 내일부터 학교 가자. 언니, 나 정말 못 가겠어. 언니가 같이 갈게. 학교 앞까지만. 다율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괴롭히면 바로 언니한테 연락해. 알았지? 하지만은 없어. 내가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언니가 도와줄 거야. 다윤은 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다율이 학교 앞까지 함께 와줬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언니가 바로 달려갈게. 고마워, 언니. 다윤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박소영이 다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다윤. 며칠 안 보였네? 박소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몸이 아팠어서. 아, 그래. 급식실에서 난리치고 나서 아팠구나. 박소영의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다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 때문에 급식실 바닥 더러워졌잖아. 사과는 안 할 거야? 다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때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다윤은 용기를 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사과할 일 없어. 뭐? 박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다윤 같으면 벌써 사과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거든요. 내가 먼저 괴롭힌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해야 해?
다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박소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너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안 본 사이에 완전 달라졌네. 하지만 다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리로 돌아가서 책을 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박소영에게 맞서 본 거였거든요. 다윤이 처음으로 박소영에게 맞선 이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소영도 다윤의 변화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김다윤. 너 가방 새로 샀네? 박소영이 다윤의 가방을 보며 말했어요. 다윤이 메고 있던 건 언니 다율이 아르바이트에서 사준 작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다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응. 다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소영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어디 거야? 브랜드가 뭐야? 그냥 언니가 사준 거야. 언니가? 와, 너네 집 부자구나. 나도 언니 있으면 좋겠다. 박소영의 말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소영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어요. 쉬는 시간에 다윤을 구석으로 불러낸 거였습니다. 다윤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부탁? 내 생일이 다음 주거든. 선물 하나만 해줄래? 다윤은 당황했습니다. 박소영과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일 선물을 해달라니. 나 돈이 없어서. 돈은 괜찮아. 내가 가진 걸로 하면 돼. 박소영이 다윤의 가방을 힐끗 쳐다봤어요. 다윤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가방 예쁘다. 나도 이런 거 갖고 싶어. 이건 언니가 사준 거라서. 그래서 더 의미 있잖아. 친구 생일 선물로 딱이네.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다윤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고 알려줘. 내 생일까지 일주일 있어. 박소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다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윤은 언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다율이 힘들게 아르바이트에서 사준 가방을 달라고 한다니 어떻게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소영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다윤에게 다가와서 생일 선물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윤아, 생각해봤어? 내 생일 이제 사흘 남았는데. 그런데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 다른 걸로? 뭘로? 다윤은 자신이 가진 다른 물건들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박소영이 원하는 건 명품 가방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아니면 돈으로 줄까?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 그 가방이 10만 원짜리야? 박소영이 눈을 번뜩였어요. 다윤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와, 10만 원짜리 가방을 메고 다니네. 부럽다. 박소영의 표정이 더욱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그럼 가방 주는 걸로 하자. 어차피 10만 원이면 비싸니까. 다윤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다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방을 주자니 언니에게 미안했고 주지 않자니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할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박소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다윤아, 내일이 내 생일인데 아직도 결정 못했어? 나 정말 못 주겠어. 언니가 사준 거라서. 언니가 사준 거면 뭐 어때? 친구 생일 선물로 주는 거잖아. 하지만 뭐야? 설마 우리 사이가 가방 하나 못 줄 정도야? 박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
그게 아니야. 그럼 증명해봐. 내일 생일 선물 가져와. 박소영이 협박하듯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다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유는 문득 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다유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다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다율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율은 전화를 들으며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 주지 마. 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내일까지. 걱정 마. 언니를 믿어. 다율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번엔 정말 직접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죠. 그때 다율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박소영의 갈취 현장을 녹음하는 거였어요. 증거를 잡으면 박소영도 더 이상 다윤을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윤아, 내일 휴대폰 녹음 켜두고 있어. 언니가 방법을 알려줄게. 다율은 동생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다윤은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드디어 박소영의 생일 당일이 됐어요. 다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박소영의 생일 당일, 다윤은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에는 언니가 준비해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휴대폰 녹음 기능과 함께 이중으로 준비한 거였죠. 괜찮을 거야. 언니가 모든 걸 계획했으니까. 다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박소영은 이미 와 있었고 다윤을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박소영이 다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윤아, 내 생일 선물 준비했지? 그게. 다윤이 머뭇거리자 박소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준비 안 했어? 내가 며칠 전부터 말했잖아. 야, 김다윤. 너 진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윤은 슬쩍 가방 속 녹음기를 켰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소영이 다윤을 구석진 곳으로 불러냈어요. 마침 사람이 없는 계단 뒤쪽이었습니다. 야, 김다윤. 내가 참을성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 미안해. 정말 못 주겠어. 못 주겠어? 왜? 언니가 힘들게 사준 거라서. 언니가 뭐가 대단해서 그래. 박소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윤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신경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게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 야, 나한테 더 소중한 게 뭔지 알아? 박소영이 다윤에게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내가 앞으로 학교에서 편하게 다니는 거, 그게 더 소중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 가방 안 주면 앞으로 더 심하게 괴롭힐 거라는 뜻이지. 드디어 박소영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다윤은 녹음기가 이 모든 걸 담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너 단톡방에서 사진 합성된 거 기억하지?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런 건 범죄야. 범죄? 누가 알겠어? 선생님들은 모르잖아. 박소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 언니가 사준 가방이 뭐 그리 대단해? 고작 10만 원짜리면서. 그래도 뭐야? 나는 내가 그 가방 주면 앞으로 괴롭히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 말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박소영이 명확하게 갈취를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가방 줄 거야, 말 거야? 나는 빨리 대답해.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릴 줄 알아? 박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다유는 이제 충분히 녹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주겠어.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줘야 해? 다윤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박소영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야, 김다윤.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야. 좋아. 그럼 각오해. 내일부터 내가 어떤 꼴 당하는지 두고 봐. 박소영이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다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끄면서 손이 떨렸어요. 언니, 성공했어. 다유는 급하게 다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다 녹음됐어? 응. 갈취하는 말까지 다 들렸어. 잘했어.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다율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박소영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죠. 그런데 언니, 이제 어떻게 해? 걱정 마. 언니가 계획이 있어. 오늘 녹음 파일 복사해도. 그날 밤 다율은 동생이 녹음한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박소영의 갈취 시도가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협박하는 말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일 학교에 가자. 다율은 다음날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선생님께 신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율은 학교에 갔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박소영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김다윤. 어제 말 기억하지? 박소영이 다가와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오늘부터 지옥 구경시켜 줄 거야. 하지만 다윤은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함께 준비한 비밀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할 말이 있거든. 할 말? 뭔 소리야? 다윤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박소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달라진 다윤의 모습에 의외라는 듯 쳐다봤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다윤이 자신있게 대답하자 박소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다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할 말이 있다고? 뭔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다윤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소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박소영이 친구들과 함께 다윤을 둘러쌌어요. 야, 김다윤. 어제 가방 안 줬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야. 뭘 시작한다는 거야? 궁금해? 오늘부터 매일 용돈 10,000원씩 가져와. 박소영의 말에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완전히 노골적인 갈취였습니다. 10,000원? 왜? 왜긴 왜야. 내 생일 선물 대신이지.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그럼 계속 괴롭힘 당할 준비해. 박소영이 다윤의 책상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보, 멍청이 같은 말들을 크게 써놨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다윤이 소리쳤지만 박소영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용돈 안 가져오면 더 심해져. 점심시간이 되자 박소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윤의 책가방에 우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어머, 실수했네. 미안. 박소영이 일부러 실수인 척하며 웃었어요. 다윤의 교과서들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다윤이 당황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학교 정문에 있어. 나와. 다윤은 급하게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정문에 가보니 정말로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와?
오늘 계획 실행하는 날이야. 준비됐어? 다율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드디어 박소영에게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교무실에 가자.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려야 해. 하지만 선생님이 믿을까? 증거가 있잖아. 녹음 파일 말이야. 다율과 다윤은 함께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윤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요? 네, 선생님. 증거도 있어요. 다율이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박소영이 다윤을 협박하고 갈취하려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었거든요. 박소영 학생을 당장 불러야겠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다율이 손을 들었어요. 그 전에 박소영이 다른 학생들도 괴롭히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다른 학생들도요? 네. 다윤이만 괴롭힌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조사해 봐야 할 문제였어요. 그럼 우선 다른 학생들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서요. 오후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박소영도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근에 교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있었어요. 혹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있으면 익명으로 신고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신고함을 교실 뒤에 설치했어요. 박소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조용히 신고함에 다가갔어요. 박소영의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김미나도 용돈 뺏긴 적 있어. 이수진이도 박소영 때문에 울었던 거 봤어. 하나둘씩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소영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과 후 담임 선생님이 신고함을 확인해 봤어요. 예상보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소영의 괴롭힘이 다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담임 선생님은 즉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박소영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 박소영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학생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뭐야? 왜 다들 그렇게 봐? 박소영이 짜증을 내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소영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다윤은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준비한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소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소영이 교무실에 불려간 후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수군수군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동정과 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무실에서 나온 후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다는 게 뻔했죠. 김다윤, 너 지금 기분 좋지? 박소영이 다윤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별로 안 좋아.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다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 너 때문에 내가 학폭위에 회부됐다는 거 알아?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잘못했다고?
나는 내가 더 심한 걸 당해도 싸다고 생각해. 박소영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다유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소영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통지서가 전달됐어요. 갈취와 괴롭힘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박소영은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김다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박소영은 친구들에게 계속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이제는 박소영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신들도 괴롭힘에 가담했다가 문제가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소영아, 이제 그만하자. 더 문제 커지기 전에. 그만하라고? 내가 왜 그만해야 해? 박소영은 친구들마저 자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박소영이 다윤을 옥상으로 불러냈어요. 김다윤, 옥상에서 할 말 있어. 올라와. 다윤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박소영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랐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니 박소영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건 학폭이 회부되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박소영이 점점 다윤에게 다가왔어요. 다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야.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재미있게 지낸 것뿐인데? 재미있게? 남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다고? 다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박소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여줄게. 박소영이 갑자기 다윤을 밀기 시작했어요. 다윤은 옥상 난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으니까 너도 똑같이 당해봐. 박소영이 완전히 광기를 띤 표정으로 다윤을 계속 밀었어요. 다윤은 난간에 등이 닿으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만해. 정말 위험해. 위험하면 어때? 내가 내게 한 게 더 위험했어. 그 순간 다윤은 정말로 목숨의 위험을 느꼈어요. 박소영이 정말로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와줘. 누구 없어요. 다윤이 소리쳤지만 방과 후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박소영은 더욱 거칠게 다윤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 지나가던 체육 선생님이 옥상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박소영이 다윤을 난간 쪽으로 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체육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박소영은 깜짝 놀라며 다윤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선생님, 이건 당장 내려와. 둘 다. 체육 선생님은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파악했어요. 박소영이 다윤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는 걸 명확히 봤거든요. 교무실로 내려온 후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증언과 함께 옥상 CCTV까지 확인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소영의 행동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폭행과 살인 미수에 가까웠습니다. 박소영 학생은 즉시 출석 정지 조치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다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만약 체육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윤은 언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다율은 동생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라고. 언니, 이제 끝난 거야? 아직 아니야.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해야 해.
다율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박소영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다는 건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했죠. 내일 학교에서 마지막 대결이 있을 거야. 준비됐어? 다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옥상 사건 이후 박소영은 이틀 동안 출석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윤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됐어. 절대 가만 안 둬. 박소영은 집에서도 계속 화를 내며 다윤에 대한 원망만 키웠어요. 부모님의 꾸중도 학교의 징계도 모두 다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석 정지가 끝나고 학교에 복귀한 날, 박소영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음침하게 있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몇몇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박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윤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율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동생을 보러 온 거였는데 마침 옥상 CCTV 영상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다윤아,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다 모았어. 정말? 응. 옥상에서 너를 밀려던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 이제 박소영은 정말 끝이야. 다율은 동생에게 CCTV 영상 일부를 보여줬어요. 박소영이 다윤을 난간 쪽으로 밀고 있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전교생 앞에서 공개할 거야. 그래야 다른 학생들도 박소영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박소영이 더 화낼 텐데. 화내든 말든. 이제 끝장을 내야 해. 마침 그때 박소영이 다윤과 다율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김다윤, 너 언니까지 데려와서 뭐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어.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겠지? 어떻게 더 망가뜨릴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박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 거짓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박소영이 소리를 지르자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다율은 이때다 싶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소영아, 내가 뭘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뭘 했다고? 이거 봐. 다율이 옥상 CCTV 영상을 크게 틀었어요. 박소영이 다윤을 난간 쪽으로 밀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주변 학생들이 경악했어요. 박소영이 정말로 다윤을 죽이려 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박소영이 진짜 살인미수를 저질렀네. 완전 미쳤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박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밀친 것뿐이야. 밀친 것뿐? 옥상 난간에서? 다율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너 정말 내 동생을 죽이려고 했구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영상을 본 학생들은 모두 박소영을 무서워하며 멀리 떨어졌습니다. 야, 박소영. 너 완전 미쳤다. 경찰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박소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다 닥쳐. 시발, 짜증나. 박소영이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다율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싸움으로 끝내자. 체육관으로 와. 싸움? 그래. 말로는 안 끝나겠으니까 주먹으로 해결하자. 박소영이 체육관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다율은 차분하게 따라갔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말로는 안 끝나겠지. 좋아. 오늘 내 인생 마지막 무대야. 체육관에 도착하자 전교생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나타났지만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김다율, 내가 나서지 말고 다윤이 직접 해. 박소영이 소리쳤지만 다율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동생 건드린 건 나한테 건드린 거야. 내가 상대할 사람은 나라고. 박소영은 처음에는 기세 좋게 덤벼들었어요. 하지만 다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박소영의 공격을 모두 피했어요. 뭐야? 왜 안 맞아? 박소영이 허우적거리며 계속 덤벼들었지만 다율은 여유롭게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팍! 깔끔한 한 방에 박소영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으악! 박소영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율이 그녀의 팔을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지킨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다율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박소영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전교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박소영의 괴롭힘을 참고 봤던 학생들에게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율은 일어나서 다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 당당하게 다니자. 둘은 체육관을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박소영이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며칠 후 다윤은 복학생으로서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용기 있게 맞선 것을 칭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율은 전학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미소를 지어줬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다윤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괴롭힘의 악순환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였죠. 박소영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됐고 다른 학생들도 괴롭힘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율과 다윤의 용기가 학교 전체를 바꾼 거였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다윤이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요. 이젠 웃는 얼굴이 더 익숙해졌죠.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는 하루하루. 하지만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시간이었어요. 언니니까 지켰다? 아니요, 그냥 소중한 사람을 지킨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여행이었습니다.